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이니까 힘내서 사탕을 물려준 이유가 있겠지. 잠 그만 자라고. 응? 오늘 썰을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어. 이러다가 썰이 고갈돼 갖고 마지막에는 썰도 못하고 그냥 내용만 나가는 수가 있어. 자, 오늘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 남북국 시대라는 것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남은 통일신라를 얘기를 해. 신라라고 얘기를 하고 북은 발해를 얘기를 해. 너는 손해, 혜경아, 손해, 너는 난 발해. 웃자고 한 건데. 자, 남북국 시대의 통일신라와 발해를 구분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통일신라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권력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부식형 알죠? 부식형. 김부식, 삼국사기. 그 형 나중에 주인공으로 나와. 그 형이 아들내미 잘못 키워갖고 무신정변이 일어나. 부식형 아들이 김돈중이라는 애인데, 돈중이가 대장군이었던 정중부 수염을 태우는 바람에 몰살당해. 그게 무신정변이야. 근데 이 삼국사기에 보면 김부식은 김씨죠. 신라인 출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신라를 상대, 그 다음에 중대, 그 다음 하대 이렇게 나눠요. 신라를 상대, 중대, 하대로 이렇게 나누고 이 권력을 비교를 하는데, 자, 상대는 언제냐면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적 국가로 넘어올 때야. 그때까지만 해도 이 귀족의 권력이 왕의 권력보다 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귀족의 권력이 왕의 권력보다 셌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귀족의 권력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 상대는 이때고, 자, 중대가 언제냐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했을 때가 중대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하대가 되면 치열한 왕위쟁탈전이 일어나는 이럴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노란 것과 빨간색을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이 시대를 구분하는 게 편해질 수가 있어요. 노란색은요, 귀족의 권력을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통일이야, 통일. 그 다음 빨간색은요, 왕의 권력을 얘기를 해요. 왕의 권력을 얘기를 해. 근데 귀족이랑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어. 귀족 회의체라고 들어봤죠?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귀족 회의체가 있는데, 귀족 회의체를 살펴보면 고구려는 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제가 회의. 그 다음 백제는 정사암 회의. 신라는 화백회의라고 하는데, 이 화백회의가 뭐냐면 화합하다, 백, 많은 사람이. 그래서 화백이라는 말은 만장일치를 얘기를 해. 귀족들이 국가 중대사를 논의할 때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는 걸 화백회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 귀족의 우두머리 이름이 뭐냐면 상대등이야. 귀족 우두머리가 상대등이야. 아직 왕의 힘은 약했어. 그런데 이제 신라 중대 때는 군사력을 막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권력이 강했습니다. 이 왕의 비서실을 우리는 집사부라고 얘기해. 집에 집사 있죠?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집사 없어요? 집사 한 분쯤은 계신 거 아니야? 집을 총괄해 주시는 분 없어? 그런 거 있는데 우리 집 친일파라 있나? 아니고요. 어쨌든 집사부의 시중, 이 사람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거야.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이 시중이야. 자, 얘가 권력의 가치가. 그 다음에 이제 토지제도가 하나 같이 가는데 얘는 녹읍이라는 것이고 얘는 관료전이라는 것이 같이 가는 거야. 왕이 있을 때는 관료전, 귀족이 있을 때는 노급. 이 토지제도를 알아야 돼. 자, 먼저 노급을 알려줄게. 노급이라는 것은 일정한 토지를 왕이 하사를 해. 그리고 그 동네에서 당시에는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월급을 안 주고 그 동네에서 나오는 수조권을 줬어요. 수조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조권은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들을 우리는 수조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조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월급 대신에 받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세금을 월급 대신에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 징발권을 같이 가져. 노동력 징발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동네 사는 놈들을 야, 우리 집 와서 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가보시겠어? 내가 이 동네 귀족이라고 하면 관리라고 하면 이제 왕이 나한테 너 거기 노급으로 가져. 그러면 일정 범위 이 교실에 있는 게 내 노급이라고 얘기하면 이거야. 돈 내놔. 그 다음에 야 가서 농사 좀 지을래? 이런 거야. 그게 노동력 징발권이야. 귀족들이 이 노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고대사회, 중세사회, 근대사회까지는 노동력이 곧 뭐야? 군사력이야.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가자! 그러고 또 협박하러 가고 뭐 이런 것들이야. 근데 이 노급은 귀족과 같이 간다고 그랬어? 관료전은 뭐냐면 이제 애들한테 수조권만 주는 거야. 수조권만 주고 노동력 징발권을 빼앗아 버려. 그럼 군사력과 노동력을 다 뺏게 되는 거지. 그래서 only 수조권만 가져가는 게 관료전이라고 할 수 있어. 이게 배경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배경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통일 이후에 신라 중대에는 3명의 왕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열왕 누구죠? 김춘추예요. 김춘추는 원래 당나라로 가지 않았어. 고구려로 가서 백제 한번 우리 쳐들어가자 그랬더니 야 한강유역이나 내놔. 내 거 내놓고 얘기해. 그랬더니 그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감옥에 갇히는데 김유신이 구해줘요. 그래서 김유신이 나타나요. 문무왕 니네 그 경주에 가면요 바다에 능이 있는 거 아세요? 바다 여행 안 다녀? 아직 그래? 바다에 능이 있어. 신문왕 아빠거든. 이 사람이 통일을 하게 되면서 문무왕이 통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내가 동해의 용왕이 되어서 너를 지켜줄게. 피리를 삘릴리 삘릴리 막 불면 파도도 멈추고 날씨도 좋아지는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를 줘. 그게 보물이야.
실제로는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강한 왕권을 보여주는 게 만파식적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리고 신문왕 있어 보이지 않니? 신문 좀 읽어서 똑똑해 보이지 않아? 신문왕? 예의 업적만 외우면 돼. 통일신라 그 중대에서는 예만 잘 보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자. 신라 중대 때 보시면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김흠돌의 난을 진압한대요. 이때가 뭐냐면 우열왕 때부터 그전에는 성골이 왕을 했는데, 성골이 뭐야? 성골은 왕족 더하기 왕족이 낳은 아이를 성골이라고 얘기해. 성스러운 뼈다귀. 근친혼으로 아이를 낳아. 얘들아, 근친혼으로 아이를 낳는데 니네 나중에 천추태후라고 나올 거야. 김치향이라는 친구랑 바람이 나갔고 왕비가 바람이 나. 바람이 나갔고 김치향과 가진 아이를 왕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왕씨들이 막 들고 일어나게 되거든. 응? 근데 천추태후는 자기 사촌 오빠랑 자기 오빠랑 결혼해. 뭐 그런 게 계속 성행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성골에서 이제 무열왕이 되면 진골 출신들이, 그러니까 왕족과 더하기 뭐가 되냐면 귀족이 이렇게 결혼을 하면 진골이 된단 말이야. 진짜 뼈다귀. 진골이 되는데, 진골이 왕이 되니까 김씨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야, 나도 진골인데 진골이 왕을 할 수 있네? 그래서 신문왕의 사위다 얘. 흠짓난 돌, 흠돌이. 그래서 흠돌이가 난을 일으키니까 진골 귀족들을 다 숙청해버려. 다 없애버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는 것은 귀족의 권력을 약화시킨다고 얘기했었어. 노동력 징발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귀족의 권력을 약화시킨다고 했고, 그 다음에 국학이 뭐지? 국학 교육기관이야.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고구려에도 학교 있었는데 소수리망 뭐야? 뭘까? 태학. 그리고 이제 그게 나올 거야. 국자감이 나오고 주자감이 나올 거야. 주자감은 발해, 국자감은 고려.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같은 이름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알아둬야 되고. 자, 구주 오소경을 정비한다. 조금 있다가 또 살펴볼 거야. 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경덕왕이 때 되면서 노급이 부활했대. 노급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뭐야? 귀족권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원성왕 때는 독서 삼품과라고 해서 과거 시험과 같은 거야. 그래서 삼품, 세 개의 품계를 정해서 과거 시험을 보는 건데 실패. 자, 이 이후로는 치열한 왕위쟁탈전이 일어나. 치열한 왕위쟁탈전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헌덕왕 때는 원래 이 김원창 아빠가 김주원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왕이 되기로 했어. 왕이 되기로 했는데 그날 홍수가 난다? 홍수가 나서 3일 있다가 경주에 도착했더니 딴 사람이 왕을 하고 있어. 거기서 잘못 덤볐다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네, 왕 하세요. 그러고 돌아왔어. 화병으로 죽어. 아들내미 김헌창. 아씨, 우리 아빠가 왕 될 수 있었는데 그럼 나도 왕인데 짜증나. 가자. 진압당해. 그 손자 또 나와. 여긴 안 나와 있지만 법문이라고 있어. 김법문이. 걔가 또 가자. 나도 왕이 할 수 있어. 또 처맞고 죽어. 그래서 김헌창의 난이 있고요.
너네 장보고는 알지? 장보고는 알지? 장보고 청해진은 어디야? 청해진? 밑에서 써놔. 완도. 완도. 장보고는 해상 세력으로 무서운 애야, 얘는. 해적을 삥 뜯어. 해적 잡아다가 해적이 뺏은 물건을 뺏어서 완도에 청해진을 건설하고 해상무역을 장악을 했어. 근데 이 장보고가 얼마나 완도에서 유명하냐면 지금도 완도에서 제일 큰 마트가 뭔지 알아? 장보고 마트야. 진짜야. 광주까지 진출하고 대전까지 진출했어. 장보고 마트가. 근데 이 장보고도 난을 일으켜. 이 장보고가 이 신무왕이 왕이 될 때 어떻게 해주냐면 이런 거야. 군사가 1만이나 있었기 때문에 신무왕이 가갖고 야, 나랑 같이 왕 좀 하자. 네가 도와주면 얘는 김씨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도와주면 내가 너랑 너 딸이랑 내 아들이랑 결혼시킬게. 성공을 해. 그래서 결혼하는 줄 알았어. 근데 딸을 방치하고 결혼 안 시키는 거야. 장보고 빡치잖아. 웬만한 아빠들 다 딸 바보잖아. 가자! 그래서 또 가. 가는데 지 신복한테 죽어. 그 신복 이름이 뭔지 알아? 염장. 염장 지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연장한테 찔려서 죽어요. 안타깝죠. 안타까운지 모르겠어. 이제 치열한 왕위쟁 탈전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나. 지방에서는 뭐 등장을 하는 게 뭐냐면 지방에서 호족 세력들이 등장을 하고 이 호족은 지방을 장악하고 정치 군사적인 기반을 가진 저항군, 성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행정권, 군사권을 다 장악해. 세금 호족이 그 동네 거 걷어가. 근데 중앙에서도 세금을 걷어가니까 난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농민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게 원종 애노의 난이야. 이때 나타났던 호족들이 누구냐면 궁예.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관심법으로 너를 들여다볼 수 있다. 뭐 이거 있잖아. 미륵신앙. 그 다음에 견훤. 견훤 졸라 잘 나갔는데 아들내미 교육 잘못시켜갖고 아들이 금산사에 가둬버려. 그래서 왕건한테 도망가서 그 얘기는 to be continue. 자, 그래서 그게 흐름이야. 자세한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신라 중대로 갑니다. 신라 중대는 무열한 직계 왕이 세습을 하게 되는데 이 무열한 직계 왕이 진골 그리고 신문왕 때 왕권이 아주 강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전제, 왕권 모든 제도를 다 완전히 장악한 전제 왕권이 강화하는 게 신문왕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치는 아까 니네 집에 집사 있어? 그거잖아. 비서, 국정총괄. 거기에 우두머리가 시중이야. 얘는 상대등은 뭐라고? 귀족의 우두머리야. 그 다음에 우리 감사원이라고 얘기하지. 이 사정부라는 것이 일종의 감사원이야. 감사원. 그리고 검찰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관리들을 감찰하는 것들이 이런 거다. 자, 그 다음에 지방제도는 구주, 오소경. 구주는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거고 오소경은 작은 서울인데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는 거야. 수도가 한쪽 편 동해로 치우쳐 있으니까 5개의 서울을 만들어서 각각의 그 지방의 중심지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5개의 소경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군사제도는 구서당 10정인데 구서당 중앙군, 10정 지방군인데 얘네들은 특이하게 운영됐어. 뭐냐면 고구려인의 군대는 고구려인이 이끌고 백제인의 군대들은 백제가 이끌어. 심지어 말갈인의 군대도 있었어. 그래서 말갈인이 이끌 수 있도록 해놨고, 자, 통일신라의 민정문서 하트 뿅뿅 하자.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자지 말고 쫓아와야 돼. 에? 자, 이 통일신라의 민정문서 도다이샤 쇼소인에서 발견을 해. 이곳은 절이었는데요. 썰이 나무에 이 종이가 그릇을 싸고 있던, 그러니까 도굴이나 밀수입된 그릇을 싸고 있던 종이라는 말도 있고 벽지로 발라진 종이라고 얘기가 있어. 근데 이것들이 뭐냐면 다른 말로 촌락문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촌락의 경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세금 거들려면 그 동네에 사람이 몇 명이고 말, 소가 얼만큼 되고 땅이 얼만큼 되고 생산량은 얼만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의 청주 부근에 4개의 촌락의 경제 상황을 하는 건데, 자, 여기다 또 하트 뿅뿅 한다. 여기다 하트 뿅뿅 한다. 촌주가 3년마다 작성. 어떻게 오답 나오냐면 지방간이 촌주가 작성하는 거야. 그 동네 짝이 작성하는 거야. 근데 지방간,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간이 작성하는 거 아니야. 얘 오답이다. 지방간이 1년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지방간이 1년마다 또는 촌주가 1년마다 또는 지방간이 3년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꼭 외워둬야 돼. 그래서 3년간 변동사항들을 구분을 하고 어린애냐, 어른이냐, 여자냐, 남자냐 이런 것들로 6등급. 그 다음 가호는 집집마다 집의 크기로 9등급으로 해놨다. 자, 신라 하대로 갑니다. 신라 하대로 가게 되면 내무랑 반계라는 것은 친척들이 막 하게 되고 여기 복잡해. 진성령 같은 경우에는 큰아빠랑 바람이 나갔고 이거는 19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니네가 찾아봐. 찾아보고요. 그러면 내가 요즘에 그거 읽고 있거든요. 니네한테 재밌는 얘기 해주려고 그 벌거벗은 한국사 그거 읽고 있거든요. 오늘도 좀 읽다가 왔는데 어쨌든 그거 읽어보면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찾아볼 것 같아서 19금이 많아. 내가 호기심 많잖아. 자, 힘내. 자,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의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 요거 보셔야 되고요. 상대 등의 힘은 강해지고 집사부 누구? 시중의 힘이 약해진다. 지방에선 호족이 성장을 합니다. 성장 누구야? 궁예와 궁예의 후고구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견훤의 원래 문서에서는 견훤이라고 안 나오고 진훤이라고 나와. 진훤. 후고구려 예후백제 대표적인 호족이라고 할 수 있죠. 왕건, 태조 왕건도 호족이었어요. 예성강, 개경을 흐르는 강이 예성강이거든요. 예성강 하구에서 중국과의 중개무역을 통해서 힘을 쌓았던 사람이래. 그 왕건의 신화에 보면 왕건은 용왕의 손자야. 용왕, 바다 용왕의 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견훤은 지렁이의 아들이야. 거기 보면 지렁이의 아들로 나와요. 견훤은요. 역시 관심이 없지? 어쨌든 지렁이 새끼야. 지렁이의 아들, 지렁이의 새끼. 욕한 거 아니야, 지렁이 새끼. 자, 정부가 호족도 빼앗아가, 정부도 빼앗아가, 원종 애노의 난과 같은 농민 봉기가 나타나게 되고요. 새로운 사상이 등장을 해.
여기서 우리가 교종과 선종을 알아야 돼. 교종은 공부의 경전 중심이야. 선종은 깨달음 중심을, 깨달음. 교종은 옛날엔 책이 비쌌기 때문에 귀족들만 믿었어. 근데 선종은 원효대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만 하면 극락왕생 할 수 있다고 원효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원효 같은 경우에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뭔 줄 알아? 나무 귀합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아미타 그 미래에서 오는 그런 부처들이거든. 관세음보살 엄마 같은 보살이야. 엄마 같은 여자 부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들에게 귀의하면 내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선종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깨달음을 중시하는 거로서 책이 필요 없어. 나 유레카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해탈을 중시하는 것이 이 선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종들은 참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 교종 때는 탑이 되게 커. 근데 선종 때는 승탑이라고 해서 2층짜리 탑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 풍수질이 도선대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말들이 나와. 시험 문제에. 경주는 황엽이요, 송악은 청솔이다. 경주는 지는 낙엽이고 송악은 푸르른 소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경주 중심의 사상에 탈피를 하게 되고, 자, 후삼국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건데, 후삼국 원래 후백제는 완산주, 지금의 전주입니다. 전주를 도읍잡고 그 다음에 충청 전라도 지역을 장악했다. 후 고구려는요, 원래는 개경에서 만들어지는데 개경이 왕건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철원으로 옮겨가서 성을 짓고 살아요. 이 궁예가 점점 권력을 잡게 되면서 미쳐가거든요. 얘가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 부인이 바람 폈다고 이런 거야. 내가 너의 마음을 읽겠다. 관심법으로 보니 너는 바람을 피웠구나. 넌 죽어줘야겠어. 그러면서 불에 달군 쇠 몽둥이로 자기 부인을 때려 죽였대. 미쳐가는 거지. 사람들이 이제 부하 중에 조금 힘을 기르는 힘이 세진 부하가 있지. 그러면 관심법으로 너의 마음을 읽겠다. 너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구나.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 아닙니다. 그럼 나의 관심법을 무시하는 것이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죽여. 왕건도 걸렸어. 왕건한테도 너의 마음을 관심법으로 읽겠다. 너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구나. 라고 했는데 왕건도 에이씨 지읒됐다. 턱 고우면 계속 잘 거야. 이러고 있지 마. 연필 들고 있어야지. 관심법으로. 그래서 아이씨 지읒됐네. 아이 죽지 마. 그리고 전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은 있사오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웃으면서 그래 나는 관심법으로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러더니 이젠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비단과 금은보화를 하사했대. 관심법이 통했다는 게 기뻤나 봐. 또라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 쫓겨나. 이 부하들도 맨날 언제 걸리면, 얻어 걸리면 이제 죽는 거잖아. 그래서 왕건을 추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주 내용이 결혼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 주 내용은 불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기대하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철원으로 천도하고 국호를 맞은 태봉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관제 정비를 하지만 호족을 탄압하고 미륵신앙. 그래서 쫓겨나요. 발해보자, 발해. 자, 발해는요, 여기 고구려 출신의 대조영. 성이 뭐야? 대씨야, 대씨. 대씨야.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부여씨는 백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고씨는 고구려를 얘기하는 거야. 김씨의 신라가 남해 있고 대씨의 발해가 대씨가 세운 나라다. 고구려 유미는 지배층이었고, 쓰자. 고구려 유미는 지배층이었고 말가리는 피지배층이었어. 피지배층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동모산 기슭에 진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명의 왕을 보게 될 건데, 자, 무왕! 싸우자! 무예가 뛰어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런 것도 나와. 연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연호 사용이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 연호는 중국만 사용해. 그래서 중국과 대등함을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연호를 사용하는 것은 황제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왕권의 강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연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왕은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을 하고 산둥 지방을 장문으로 하여금 공격을 하게 합니다. 산둥 지방이 어디냐면 이렇게 있는데 요 지방들을 공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빼앗게 되고요. 일본인의 길, 이거 일본도 칼 아니다. 일본과도 교류를 해서 일본인들이 발해를 통해서 중국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 그다음 문왕, 얘는 싸움, 얘는 뭐겠어? 외교야, 외교. 예전에 신라와도 이제 친하게 지내. 우리 고구려를 계승했지만 당과 신라 모두와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당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발해의 정치체제인 삼성육부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선왕은 지방제도를 정비하는데 5경 15부 62주 외워줘야 돼. 5경 15부 62주 외워줘야 돼. 그 다음 해동 성국. 바다 동쪽에 성공한 나라라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멸망을 하게 되는데 좀 억울해 얘네. 얘네가 이 상경용천부로 그 천도를 하거든 문왕이. 도읍을 옮긴다고. 이 상경용천부가 어디냐면 백두산 주변 지역이야. 그 당시에 백두산이 대폭발이 일어났대요. 얼마나 세게 일어났냐면 이 폭발물이 성층권까지 올라갔고요. 성층권에서는 제트기로만 불어요. 바람이 한쪽 편으로. 네, 그 비행기 타고 동남아를 가면 갈 때보다 올 때가 더 빨라. 성층권 위에서 제트기를 타고 비행기가 날르기 때문에 비행기 속도가 900km까지 나와. 시속 900km. 근데 갈 때는 700km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백두산 폭발하면서 화산재들이 우리나라에선 발견이 안 돼. 너무 힘이 좋아서 성층권까지 화산재가 날아가서 그것들이 어디에 떨어지게 되냐면 일본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본을 파보면 백두산의 그 화산 물질들이 다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화산이 터져갖고 상경용천부가 초토화가 된단 말이야. 그랬더니 거란이 좀 오더니
거란이 이제 발해를 정복해 버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거란 침입으로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런 유민들이 고구려를 망명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하고 자, 봐. 이 그림 한번 보자. 여기 발해의 석등이야. 승탑과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석등은 불을 밝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 여기 구멍, 여기 동그라미 쳐놔. 동그라미 쳐놓고, 자, 여기 이불병자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불병자상은 이불 덮고 있는 거 아니야? 이불, 두 개의 부차가 병, 똑같이 좌, 앉아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반가사유상이라고 얘기하면, 반가부자, 뭐야? 다리 꼬고 있고, 사유생, 생각하고 있는 거야. 사유한다. 생각한다. 예. 그래서 반가사유상이라고 그러고, 얘는 이불병자상, 이런 모양의 두 개의 부처가 나와 있는 그 조각 같은 것들은 발해밖에 없어. 그래서 이불병자상 나오면, 아, 발해의 특징을 써야 되는구나. 문왕, 선왕, 무왕의, 업적들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발해의 통치체계 볼게요. 중앙정치기구라고 하는 건 삼성 육부야. 당을 모방하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육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육부는 얘는 실무기관이야. 실제로 일을 하는 기관들이 이것들이야. 정책을 결정을 하면, 다른 곳에서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얘네가 실무를 하게 되는데, 자, 중앙정치기구의 육부는요, 원래는 이, 호, 예, 병, 형, 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좌사정 밑으로 충, 인, 의, 우사정 밑으로 지, 예, 신, 충인의 지예신이라는 우리의 고유한 언어로 바꿔서 발전을 시켰다. 그래서 명칭의 유교 이념을 반영하였다. 중정되는 감찰, 주자감은 교육이라고 그랬어. 주자감은 발해, 국자감은 고려. 주자감은 발해, 국자감은 고려. 그 다음 지방행정조직을 크게 세분화를 했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 5경 15부 62주, 군사조직은 10위가 있고요. 자, 발해 고구려 계승. 발해가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 스스로 고려국왕이라고 칭했고요. 지배층 중에 대씨와 고구려 왕족인 고씨가 많다. 발해의 주거지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의 남방잔치인 온돌. 온돌은 고구려가 개발한 거야. 고구려가 개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무덤에 독특한 생활 양식. 모줄임 양식이라는데 모서리를 줄인다는 얘기야. 모서리가 두 개 있으면 정 가운데에다 모서리 하나 만들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이렇게 만들다 보면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된다고. 그래서 모줄임 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줄임 양식, 온돌 잘 보실 수 있어야 돼. 다음 주부터는 그 숙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만들어진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재밌을 거야. 통일, 고려 전까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배운 데까지 시험 범위가 나올 거라고. 알겠죠? 지금 뒤에 문제 빨리 풀어보세요.